2021학년도 서강대 입학 대입 전형은 2020학년도와 큰 변화 없이 기본적인 기조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나 추천서가 완전 폐지되면서요, 서류가 간소화됐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변화의 특징이고요. 정시와 학종 선발 인원이 소폭 증가하고 정시에서 수학 가중치가 소폭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 서강대 전형별 모집 비율을 보면은요, 사실 모집 비율에서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조금씩 한 1% 정도씩 학생부 종합형이 줄어들고 또 정시 전형이 큰 변화가 없이 2020학년도에도 32.0, 2021학년도에도 32.1 그렇게 해서 인원수의 변화도 473, 477 이렇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집 인원에서의 한 약간의 한 몇 명의 선발 인원의 차이 빼놓고는 사실 큰 변화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는 수시가 69.6%, 또 정시 모집 30.1%로 7대3의 비율을 맞추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이고요. 수시, 정시 전에 전형이 교차 지원이 가능한, 즉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서강대는 수학 가나형, 그 다음에 탐구에서 사탐, 과탐의 구분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이과 구분 없는 그런 학생 선발을 하고 있는 학교죠. 물론 자연계열은 다릅니다. 인문계열의 경우 구분이 없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있죠.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일단 수시 학종에서 없고 또 정시에서 수능 성적이 반영됐을 때 점수 산출에 수학 가나 그다음에 과탐 사탐 구분이 없어서 이제 그 부분 다만 가형을 응시했을 때는 가산점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이 간소화된 것도 이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수시 2개, 정시 하나 이렇게 크게 큰 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 전형이 서류평가 100%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도 없고 그리고 면접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는 역시 수능 100%로 진행이 되죠. 수시 전형에서는 일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라는 것이 특징인데요. 학생부 종합 전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에는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외에도 추천서 또한 2020학년도에는 이제 학교 추천서가 선택적으로 가능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선택하라라고 하면 사실은 대부분 내죠. 내는데 2021학년도부터는 이런 추천서가 폐지가 된 상황이어서 그 2개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학생부 종합에서 고른 기회 전형 선발 인원이 확대되고 지원 자격이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0학년도에서 2021학년도에 4명 늘어난 60명을 고른 기회 전형으로 선발하는데요. 여기에 장애인 대상자 지원 자격이 추가되면서 인원수가 4명 정도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강대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전에는 이제 자기주도형과 일반형이었고 2020학년도에 그 명칭이 바뀌어서 학업형과 종합형으로 한번 바뀐 상황이에요. 2021학년도에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명칭이 또 한 번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1학년도 서강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명칭은요.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 1차, 학생부 종합전형 2차 이런 식으로 전형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수능 전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능 전에 내는 것이 종합형, 수능 후에 서류 제출하는 것이 학업형이었잖아요. 수능 전에 서류 제출 및 서류 심사가 진행되는 것이 이제 종합형이고 학생부 종합 1차로 이것이 명칭이 바뀌죠. 또한 수능 후에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 심사가 이루어지는 학업형이 내년 2021학년도에는 학생부 종합 2차라는 명칭으로 변경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칭이 자주 변경되니까 사실 좀 많이 혼란스러워 하실 수가 있는데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 전에 서류를 내서 평가를 받느냐, 수능 후에 서류를 내서 평가를 받느냐.
여기서 서류라는 것은 자기소개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수능 이후에 서강대가 학업형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받았죠. 서강대 지원을 학업형으로 하고 수능을 봐서 가채점 결과를 받았는데 정시에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쓸 수 있는 그런 성적이 나왔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학업형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학생부 종합 1차인 종합형은요. 2020학년도에 비해서 11명을 더 선발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434명을 선발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학생부 종합 2차인 학업형은 2020학년도 모집 인원에 비해서 9명 줄어든 323명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선발 인원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있었던 교사 추천서가 폐지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추천서가 폐지되면서 사실 선생님의 추천서에 해당하는 행동종합 특성 사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행동종합 특성 사항이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요건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있죠. 따라서 서강대는 또 면접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서류 평가를 할 때 사실 뭐 기타 다른 뭐 수상 실적, 그리고 뭐 세부 특기 사항, 교과 세부 특기 사항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행동종합 특성에 대한 부분도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유의미한 평가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교사 추천서도 없고 면접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적성에 대한 평가 또는 자기주도성에 대한 평가, 진로 탐구에 대한 평가 내용 등이 바로 이런 교사 추천서를 대체하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서 어필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꼼꼼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서강대는 융합형 인재를 강조하는 학교 중에 하나죠. 들어와서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본인의 적성에 맞거나 또는 이런 진로에 맞는 학과들이나 이런 진로 방향들을 또 새롭게 찾아갈 수 있는, 또 어떤 특정 학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개로 연계되거나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 학교에서 그런 인재가 되어라 라는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융합형 인재를 강조하는 만큼 전공 적합성보다는 학업 역량이나 성장 가능성, 개인의 차별적 특성을 강조하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학 후에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 서류에서 어필해 주는 것도 서강대에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서강대가 학생부 종합 전형 외에 또 이런 내신 성적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논술 전형이라는 게 있죠. 서강대 논술 전형은 논술의 반영 비중이 높은 편인데요. 논술 80%, 학생부 교과 10%, 출결 5%, 봉사 5%의 비율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출결과 봉사 합해서 10%의 비교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학생부의 실질 반영률이 낮고 논술의 반영 비율이 높은 전형인 만큼 여러 가지 이제 학생부상의 불리함이 있는 학생들이 사실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전형 중에 하나이죠. 논술 전형의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서강대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은 국수 영탐 4개 영역 중에 3개 합 6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평균 2등급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강대 수시 전형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명칭의 변화가 있었고, 사실은 모집 인원의 비율의 변화는 거의 없었죠. 또한 추천서 폐지 등 서류가 간소화됐다라는 점도 특징 중에 하나였는데요. 정시 전형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변화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응시 계열 구분 없이 전 모집 단위가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서강대 하면 생각하시니까 수학 반영 비중이 높아 이 생각하셨잖아요. 물론 여전히 수학 반영 비중이 높은데 그 수학 반영 비중이 조금 줄어든 2021학년도에는 그 반영 비율을 조금 낮췄다라고 해요. 그래서 수학 가중치가 1.5%가 타 영역에 비해서 높았었지만 2021학년도에는 1.4%,
즉 우리가 이거를 100분위로 이제 반영 비율로 조정을 해보면 현재는 수학 반영 비율이 전체 영역에 비해서 100 중에 46.9%가 반영이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2021학년도에는 수학이 45.2%로 1% 정도가 조금 낮아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과에 이제 응시한 학생들이 서강대를 지원할 때는 1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수학 반영 비율이 1% 이하대로 조금 떨어졌다 하더라도 역시나 수학과 가산점의 10%의 위력을 생각한다면 수학 반영 비율이 역시나 높은 학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2021학년도 수능 반영의 비율을 보면은요. 이렇게 해서 국어가 35.5, 수학이 45.2, 탐구가 19.3으로 전체 수학 비중이 가장 높은 그런 상황이고 또 영어는 등급별 가산점으로 총점에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상대적인 비율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수학 반영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교차 지원 때문에 수학에서의 유불리를 따져야 된다라는 상황도 역시나 내년에도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수학 능력 시험의 성적 산출 예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요. 지금 만약에 학생 성적이 국어가 132점의 표준 점수, 100분위가 95, 또 수학이 121점의 표준 점수로 100분위 95, 또 탐구 1이 62, 탐구 2가 68로 이런 2등급 있다가 탐구 하나만 1등급, 그다음에 영어 2등급, 한국사 2등, 3등급이라는 학생의 성적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서강대가 만약에 이 학생이 수학 나를 응시했을 때와 수학 가를 응시했을 때의 점수 차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수학 가는 표준 점수 10%가 가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수 산출식의 결과 점수 차이는 17점 정도가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총점으로 따지게 되면 전체 수학 나를 응시해서 지원한 1등급의 학생의 경우에는 502.62 정도의 총점을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수학 가를 응시한다면 10%의 가산점이 붙는 변환 점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체 성적이 519.56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성적이어도 수학 가를 응시해서 넣느냐, 수학 나를 응시해서 넣느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17점 이상 차이가 벌어지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점수 차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강대 서강대 정시에서 수능 시험 성적을 산출하는 예시를 통해서 어떤 차이가 얼만큼의 차이가 벌어지는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정시에서는 이렇게 일반 전형을 제외한 농어촌 전형이나 기회균형, 장애인 대상자 전형, 또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에는 특이하게도 수능 최저 기준을 정시에서 적용을 하고 있어요. 농어촌 기회균형, 장애인 대상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 3개 영역 각 3등급 이내여야 지원 자격이 된다라고 합니다. 한국사는 4등급 이내고요. 또한 특성화 고교 졸업자가 정시로 서강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능 최저 기준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 3개 영역 각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로 역시나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해야 최종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시양명이었습니다.